경찰이 오늘 화성 8번째 연쇄 살인도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누명이 풀리는 단초가 확인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정 결론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잠정 결론인데요. 일단은 이춘재가 본인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춘재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인식할 수 없는 또는 알 수 없는 내용의 자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게 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윤모 씨 지금 뭐 이미 형기까지 다 마친 분입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진술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졌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는 것 같아요. 화면의 8차 사건 예,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또 조사 과정의 위법성이 문제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가혹행위를 하고 3일 동안 잠도 안 재웠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결론적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진범이 이춘재다 이렇게 내리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말씀하셨지만 예. 그때 경찰이 그런 이야기했었죠.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진술이 이춘재에게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춘재가 진범이다. 네. 그게 없으면 사실 재심 개시도 불가능하겠죠. 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현장 사진을 보면 조그만 책상 같은 게 있고 그걸 밟고 넘어가서 네.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때 그곳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모 씨,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네. 주장하시는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지문이 찍혀 있어야죠. 근데 이춘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말을 손에 끼고 들어갔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정확하게 저게 일치할 수 있겠죠. 네, 네. 다만 한계는 그때 기술로 있었던 지문을 발견 못했을 가능성도 그럴 있기 수 있죠. 때문에 네. 단적으로 저것만 가지고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저쪽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피해자 속옷의 상태입니다. 네. 일단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을 완전히 탈의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속옷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13세 여중생이에요. 그럼 잠을 잘 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잘 확률이 높을지 네. 아니면 남성 범인이 실수로 잘못 입혔을 가능성이 많을지 경찰은 후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윤모 씨의 진술보다는 네. 이춘재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속옷을 입히는 과정이 되게 잔인한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네. 반면에 자 이제 지금 백 변호사 설명하신 거는 이런 이춘재의 진술은 진짜 범인이니까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네. 윤 씨가 진술한 부분은 이래 맞지 않더라 이런 부분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 씨가 얘기했던 거 네. 나는 책상이 이거 지금 올라갈 때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을 넘는 과정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책상도 이게 손을 짚고 윤 넘어갔다고 씨는 했는데 저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네. 손을 책상에 맨손을 이렇게 짚고 올라가면 뭐가 남죠? 지문이 남잖아요. 네. 근데 지문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손을 짚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속옷 관련 진술도 무언가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네. 취지의 지금 사진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 당시에 상황이기 검거된 윤 때문에 씨의 그렇죠. 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 씨의 모습, 거기다가 당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윤 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본다면 윤 씨의 그간의 진술보다는 이춘재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네. 더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정이 아니고요. 이제 진범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담을 뛰어 넘어갔다는 정황이라든지 네. 속옷을 윤 씨가 진술한 부분들 보면 하나도 안 맞거든요. 네, 그렇죠. 안 맞습니다. 속옷이 다른 속옷이 입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속옷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 사진만 속옷을 가지고 네.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네. 국가에서 보낸 거거든요. 네. 현장 사진을.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 피해 학생이 처음부터 잘못 입고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새로 입히는 과정에서 거꾸로 입히게 된 건지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 어렵습니다. 그때 채모가 윤 씨의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 씨의 채모가 떨어져 있어서 딱 네. 맞춰 보니까 DNA 해보니까 당신이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뭐예요? 방사성 동요원소를 돌렸더니 네. 여기에서 일정한 중급속 성분이 나왔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비교 대조해 보니까 윤 씨였다. 이게 경찰의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이겁니다.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는 가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윤 씨도 본인의 채모를 제공을 했는데
그 채무로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갖다 놨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경찰이.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어찌 보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재심이 개시되고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추가로 저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압 수사 있었다는 게 억울한 옥살이했다는 윤 씨 측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윤모 씨의 자백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전반의 어떤 위법 사유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려던 중에 강제로 연행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지도 않고 산을 깎아 만든 별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는 조사를 받으면서 의자에 앉혀놓고 한쪽 손에 수갑을 채워서 고정시켜 놓기도 했었습니다. 한 3일 동안은 불법 구속 상태였습니다. 가혹행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됐는데 그때까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윤 씨 측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3일,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와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러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가혹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고 아까 이제 경찰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지금의 경찰은 아니고요. 동의 원소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윤 씨에게 그걸 들이밀었더니 본인이 자백을 했다. 그래서 가혹행위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경찰의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혹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 네. 조작하고 범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을 다 그려준 겁니까?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일단 죄송합니다. 윤 씨의 진술을 더 종합해 보면 그때 임의성 있는 자백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찰들을 불러서 조사는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네.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안 나온 기사 나오고 것만이에요. 있는 건 뭐 전화로 통화했거나 이런 네,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또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분들을 뭐 피의자로 놓고 당시에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이걸 조사하기도 쉽지 않고 당연히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들을 처벌하는 것도 일단 공소시효가 어렵겠네요. 완료됐으니까 처벌은 안 되는 불가능하고요. 거고. 네. 처벌이 불가능하면 두 번째 단계로 강제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께서 네. 본인들이 정말 억울하시면 네. 더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게 좀 네.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심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실제로 고문이라는 것들이 있었느냐도 재심 사유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윤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냐면 정말 사회적 약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맞아요. 장애를 갖고 있고 그렇죠. 아주 소득이 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찰 입장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진실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네.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더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밝혀질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경찰의 관행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행적으로 네. 본인들의 어떤 성과를 그때는 내고 그랬다. 네, 그때는 그랬었죠. 지금의 네. 경찰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정말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논란이 있고 재심 변호사는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좀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이 자꾸 저렇게 피하고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되면 의심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지 않겠나는 의심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협조해서 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윤 씨에 대한 재판은 다시 한답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일단은 재심 청구는 했죠.
재심 청구를 하면 2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90% 이상이에요. 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 무죄로 끝이 나는데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약촌어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 거의 근 3년 걸렸어요. 재심 개시 결정이 네. 시작되는데 김신혜 씨 같은 경우도 거의 3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게 재판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약초거리는 진범이 있는데도 그렇죠. 검찰은 3년이라고 계속 항고 그랬어요. 제한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여론 때문에라도 네. 검찰에서 이 재심 개시 결정을 네. 불복하고 항고나 제한고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명백한 증거가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재심 개시 결정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국민들이 수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이춘재가 나와서 네. 증언을 네. 지금 수감 중에 이춘재가 나와서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재심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재심을 결정하는 데 네. 있어서 지금 박주영 변호사 그러니까 제 말은 재심이 해서 재판이 법정에 열렸을 나와서 때.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판단할 때 판사가 판단할 때 진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진술을 통해서 지금은 이것도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가서 묻고 질문하는 과정에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수사 관계 검찰이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재심이 결정돼서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저는 무게감이 실릴 네. 거로 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경찰에서 얘기하지 그럴 수 않았던 있죠. 얘기.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재심에서 충분히 승소한, 그러니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 이춘재뿐만 아니고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건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춘재 법정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잘못했던 당시 경찰들도 그리고 검사도 다 이 사건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춘재로부터 정말 비밀의 폭로가 뭔지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 사건 법정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백 변호사 보기에 그 사람들 수사했던 검사나 경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이춘재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스스로 나가겠다. 네. 윤 씨에게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말했더라고요. 일단은 이춘재가 법정에 쓰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 진술했잖아요. 지금 나 이렇게 범행했다. 그럼 뭐 굳이 나와서 또 뭐하러 얘기하나. 근데 이거는 어쨌건 한 번 건너서 나온 진술입니다. 수사관은. 네, 네. 근데 이춘재가 직접 법정에 나오고 변호사와 검사가 신문하고 판사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심증을 굳히거나 명쾌해지는 거죠. 근데 아니면 이거 진술이 좀 이상한데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춘재 법정 출석은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춘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윤 씨의 입장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뭐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아픈 다리를 제 아래 더욱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외갓집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좋아하면 박금식입니다. 고향은 진천이고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망보다는 경찰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으로부터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좀 익숙하게 살다가 지금 너무 얼떨떨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20년 듭니다. 이상 옥살이 했잖아요. 네. 마지막 말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20년 이상 옥살이 하면서 어머니 가족 외가 쪽이잖아요. 외가 쪽하고 연락이 끊긴 것 같아요. 연락이 그러다 또 최근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인터뷰 내용에서 그걸 찾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네. 이분이 정말 억울하게 20년 옥살이 했으면 그걸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경찰이나 수사 당국들은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잘못된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잘못된 어떤 불행한 어떤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